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이롭게 하는 이론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두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돼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을 배우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용어가 있어요. A라는 단어와 그리고 S라는 단어. 이거를 배웠었습니다. A는 뭐의 약자였죠? 앵글, 각, 앵글의 약자였죠. 요 앞에 A를 따가지고. 자,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에는 변 사이드의 약자였습니다. 새로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 right angle, 직각하고요. 그리고 hypotenuse, 빗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요거에서 여기 H를 따가지고 여기 H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right angle에 R을 따가지고 R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의 합동에서 직각삼각형은 특정 조건을 갖춰주면은 합동이 된다라고 앞에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해당 용어들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조건들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RHA 합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RHA 합동을 먼저 배우기 전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일반 삼각형의 합동 조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합동 조건, S 합동 조건이 있죠. 삼각형의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으면 그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라는 합동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SAS 합동 조건이 있었죠. SAS 합동 조건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을 비교했을 때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SAS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는 ASA 합동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ASA 합동 조건 같은 경우에는 두 삼각형을 비교했을 때 한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양 끝각의 크기가 같게 되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RHA 합동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RHA 합동은 우선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죠. 여기서 R은 직각이라고 배웠었고요. 방금 H는 빗변이라고 배웠고 A는 각이라고 배웠습니다. RHA 합동 조건은 두 직각삼각형을 비교했을 때 우선 둘 다 직각삼각형임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가 똑같고 한 내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두 직각삼각형은 합동이다라는 합동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RHA 합동 조건이 왜 두 직각삼각형을 합동으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두 직각삼각형은 일단 직각삼각형임이 확인이 되고요. 빗변의 길이가 똑같고 한 내각의 크기가 같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배운 내용에 의하면 이 두 직각삼각형은 RHA 합동이 되는 건데 어째서 이 두 직각삼각형이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 되냐는 겁니다. 나머지 한 각을 여기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선생님이 X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세모각이라고 나머지 각을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을 보게 되면은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180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동그라미 각 더하기 X각 더하기 90을 하게 되면 180도가 되게 되죠. 자, 그럼 이때 X각을 제외한 동그라미 각과 90도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X라는 각은 90 마이너스 동그라미 각이라는 크기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에 대한 식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처음에 동그라미 각 더하기 세모각 더하기 90도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에 따라서 180도가 되게 된다. 이때 세모각만을 좌변에 두고 동그라미 각과 90도를 우변으로 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모는 90 마이너스 동그라미 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펴보면 자, X각 또한 90 마이너스 동그라미라는 각의 크기를 갖게 되고요. 세모각 또한 90 마이너스 동그라미 각이라는 각의 크기를 갖게 되니까 두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게 확인 가능하죠. 여기서 X각 대신에 세모각을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두 삼각형을 비교를 했을 때 한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똑같고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이 두 삼각형은 ASA 합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ASA 합동 조건으로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걸 밝혀내면 되는 거지 왜 RHA 합동 조건까지 굳이 배워야 되는 거냐?
그 이유는요, RHA라는 조건을 파악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RHA 합동 조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과정에 ASA 합동인 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굳이 ASA 합동까지 가지 말고 직각삼각형이 이러한 조건을 두 직각삼각형이 갖고 있다면 이때는 그냥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ASA 합동이라는 걸로 증명이 되므로 그냥 RHA라는 조건을 두 직각삼각형이 만족하면 두 직각삼각형은 합동으로 보자 라는 거에서 RHA 합동이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RHS 합동이에요. RHS 합동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 직각삼각형임이 밝혀져야 됩니다. 두 삼각형 모두. 그 다음에 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것까지 공통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나온 약자를 보니까 S네요. 한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또 삼각형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두 직각삼각형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직각삼각형과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직각인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가 같은 게 확인이 되고 한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은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RHS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인지를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요. 자, 대칭을 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삼각형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대칭된 삼각형을 그대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다가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맞닿을 수 있을 거예요. 두 직각삼각형은. 자, 그러면 그대로 조건을 갖다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90도. 그 다음에 여기 길이 똑같고 여기는 공통변으로 길이가 똑같게 되겠죠? 그쵸? 자, 근데 가만 보시면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 되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인 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을 때 그 같은 길이의 두 변이 이루는 각을 꼭지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꼭지각에서 지금 이렇게 대변에다가 수선이 그어져 있는 게 확인 가능하죠. 대변에 그어져 있는 수선은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죠.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직각삼각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동그라미만큼의 크기를 갖는 그런 직각삼각형이었다는 게 확인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원래 있던 직각삼각형이었죠. 그리고 원래 있던 왼쪽에 있던 직각삼각형이었으니까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뭐 두 가지로 증명이 되네요. ASA로 한 쌍의 대응변과 양끝각이 같다로 증명도 가능하고요. 자, SAS 합동 조건으로도 증명이 가능하죠.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두 직각삼각형이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을 때 해당 상황에 따라서 ASA 합동 조건 또는 SAS 합동 조건으로 증명이 완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때 우리 그냥 두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다면은 서로 합동이구나 하고 넘어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RHS 합동도 그 의의를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각이라는 도형은 선분과 선분 또는 반직선과 반직선, 직선과 직선이 만나가지고 생기는 도형이죠. 어떤 한 선분과 다른 선분이 만나서 생기는 이런 뾰족한 모양의 도형을 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각을 이등분하는 그런 선이 있는데 그 선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를 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응용 문제들에 대해서 모든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각의 이등분선의 작도법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먼저 보여줄 테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은 집에서 꼭 이면지에 대고 각의 이등분선의 작도를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작도라는 용어는요, 1학년 2학기 때 먼저 등장을 하게 돼요.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는 눈금 없는 자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컴퍼스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두 번째 규칙이 있고, 이 두 가지 규칙만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눈금 없는 자의 용도는 뭘까요? 눈금 없는 자의 용도는 고든 선을 그리기 위함의 용도예요. 그러니까
선분 또는 반직선, 직선을 그리기 위한 용도입니다. 선분, 반직선, 직선을 작도하기 위한 용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컴퍼스의 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컴퍼스의 용도는 길이 복사에 있습니다. 컴퍼스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컴퍼스에 침을 꽂는 부분이 원의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퍼스의 반경이 원의 반지름이 되죠. 그리고 그 반경을 토대로 한 바퀴를 쭉 돌리는데 결국에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도형이 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컴퍼스 침을 꽂은 부분으로부터 그렇게 그려진 원주까지의 길이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컴퍼스의 보폭으로 여러 가지 길이를 갖다 대서 길이 조정을 하고 다른 부분에 그걸 옮기게 된다면 길이 복사를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퍼스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꼭지점에다가 점을 찍고 컴퍼스를 일정 간격만큼 벌린 다음에 그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곡선과 선분들에 의해서 교점이 두 개 더 생겨나는 게 확인 가능해요. 컴퍼스를 가지고 일정한 컴퍼스의 간격을 가지고 선을 그었으므로 여기 있는 요 길이와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똑같게 될 겁니다. 즉 각의 꼭지점으로부터 교점까지의 길이는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을 작도하기 전에 여기 있는 곡선이 거슬리니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점으로부터 수직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표시해 주고요. 이쪽에서도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교점이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각의 꼭지점으로부터 교점까지 선을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위아래로 직각삼각형이 생긴다는 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 직각삼각형 두 개를 살펴보니까 우선은 둘 다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 R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 선분을 보면은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도 빗변의 역할을 하고 있고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도 빗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같게 되는 것이므로 H까지 보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컴퍼스로 작도를 할 때 각의 꼭지점으로부터 교점까지의 길이를 똑같게 작도를 해놨죠. 그러면은 두 직각삼각형의 한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게 되는 거니까 S라는 조건까지 주어지게 되면서 RHS 합동으로 두 직각삼각형은 합동이 되게 됩니다. 합동인 게 밝혀지는 순간 모든 각의 크기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지니까 여기 있는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고요. 여기 있는 요 각과 요 각의 크기도 같아지게 되고 심지어 나머지 한 쌍의 대변의 길이도 똑같게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 색깔 선분이 왜 각의 이등분선이냐?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동글각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게 보이죠? 원래 하나였던 각이 지금 직각삼각형의 합동에 의해서 두 개의 동글각으로 나눠져 있는 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마치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역할을 하는 선분이 이 각을 이등분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각이 2등분 되었구나 라는 게 확인 가능하고 해당 선분이 각의 2등분선이 되는구나 라는 게 확인 가능한 거죠. 각의 2등분선의 성질 첫 번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없어서 이렇게 그림을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 파란색 선분이 각의 2등분선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질 2등분선 위의 점의 성질인데요. 각의 2등분선 위의 점은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점 수선들의 교점이죠. 수선들의 교점이고요.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므로 당연히 선분 CA의 길이와 선분 BA의 길이도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위의 점은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그 변은 지금 여기 있는 요 변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요 변을 얘기하는 것이죠. A로부터 수선의 길이가 같으므로 각의 이등분선 위의 점은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는 성질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질이에요.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의 조건인데요.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은 그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에서 파생되는 그런 성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서로 대응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한 점은 변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각을 이루는 변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걸 반대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은 그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요건 선생님이 추가적인 설명 없이 그냥 한번 학생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성질과 두 번째 성질이 서로 이렇게 대응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문제 풀 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연습 문제들 풀고 그러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 각 AOB의 이등분선 선분 OC 위에 점 P로부터 변 OA, 변 OB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R이라 할 때 선분 PQ는 선분 PR이다. 삼각형 POQ와 삼각형 POR이 합동일 때 사용된 합동 조건이 뭔지 고르시오라는 문제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은 선분 PQ의 길이와 선분 PR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90도인 게 확인이 되죠. 그럼 90도 여기다가 다 이렇게 잘 보이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OQP가 90도이고요. 각 ORP가 90도이죠. 선분 OP를 두 직각삼각형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분 OP는 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R이랑 H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의 조건에 따라 QP의 길이와 RP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대응변 한 쌍의 길이도 똑같죠. 그래서 RHS 합동 조건이구나 라는 게 확인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4번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습 문제예요. 각 B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선분 AC는 8cm이고 선분 BD는 2cm일 때 각 ADC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 그림 보면은 각의 이등분선이 떠올라야 돼요. 항상 각의 이등분선을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쁘게 주지만은 않아요. 항상 이런 모양을 주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모양을 살짝 회전시키면은 이 모양과 유사하다라는 게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요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점 D로부터 선분 AC까지 선생님이 수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수선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당연히 여긴 수직 처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수직이죠. 이때 자, 두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게 확인 가능한데요. 자, 일단은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R이라는 조건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직각삼각형이 선분 AD를 공통 빗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빗변의 길이까지 똑같으니까 H까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애초에 각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A까지 보장이 되면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구나 라는 게 확인 가능합니다. 합동인 게 밝혀지는 순간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요. 선분 BD가 2cm이면 여기 있는 이 빨간 선분의 길이도 2cm다 라는 게 확인 가능하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요, 삼각형 ADC의 넓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죠. 밑변과 높이는 어떤 관계죠? 서로 수직 관계에 있어요. 선분 AC를 밑변으로 놓게 되면 밑변이 8cm가 되는 거고 그 AC의 수직인 빨간색 선분 2cm짜리가 높이가 되겠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 따라서 8 곱하기 2 나누기 2는 8이다. 그래서 삼각형 ADC의 넓이가 8이 되게 되네요. 자, 정확히는 8제곱센티미터인데 지금 뭐 단위가 생략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쓰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연습 문제 3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B는 각 C와 90도로 크기가 같은 그런 직각삼각형 ABC, DBC의 교점을 P라 하고요. 선분 AC와 선분 DB의 길이가 똑같대요. 자, 여기 있는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죠. 삼각형 PBC는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ABC 직각삼각형과 DBC 직각삼각형이 일단은 AB 선분, DB 선분의 길이가 똑같고 여기 BC 선분마저 공통변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두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합동 조건 사용된 거 뭐죠? 일단은 둘 다 직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고요. H. 그 다음에 BC변이 공통이니까 한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서 RHS 합동 조건에 의해서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다 라는 게 확인 가능합니다. 합동인 게 밝혀지는 순간 모든 각의 크기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자, 그때 요 각의 크기가 동그라미 각이라면은
DBC의 크기와 각 ACB의 크기가 같아야 하므로 이 각의 크기도 동그라미 각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삼각형 PBC가 어떤 삼각형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삼각형 PBC는 여기 있는 삼각형이고요. 이때 두 밑각의 크기가 같네요. 삼각형 PBC에. 그러면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 뭐였죠? 네, 이등변 삼각형이었죠. 그래서 삼각형 PBC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답을 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연습 문제고요. 이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가 됐든 간에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니까 꼭 풀이 방법을 보고 복습도 하시고 해서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A는 90도이고 선분 AB와 선분 AC가 같은 그런 직각이등변 삼각형 ABC의 꼭지점 BC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이라 하자. 선분 BD는 12cm, 선분 CE는 10cm일 때 사각형 BCED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넓이는 이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이용이 돼야 돼요. 자, 먼저 삼각형 DBA를 살펴볼게요. 이 각을 동그라미 각이라고 하고 이 각을 X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각 더하기 X각 더하기 90도가 180도이다 라는 내각의 총합식을 쓸 수 있고요.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이다까지는 일단 정리가 가능해요. 자,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선분 DE가 평각을 당연히 갖고 있겠죠. 선분이니까. 자세히 보시면 X각과 여기 90도가 있는 게 확인 가능해요. X각과 90도가 있는데 180도를 이루려면 동그라미 각까지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동그라미 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삼각형 ACE를 보게 되면 이 친구 역시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내각의 총합이 180도가 될 거예요. 동그라미 각과 90도가 있네요. 그럼 나머지 각은 X각이 되어야 내각의 총합이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 DBA와 삼각형 EAC 같은 경우에 서로 합동인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합동이냐면 일단 직각이고요. 둘 다 R이 보장이 되죠. 그 다음에 AB와 AC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로 H까지 보장이 돼요.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각을 써도 되고 X각을 써도 되겠네요. 한내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RHA 합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동인 게 밝혀지면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게 되니까 이 부분의 길이가 10cm가 되게 되고요. 이 부분의 길이는 12cm가 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선분 DE의 길이를 20이라고 구할 수 있는 상황에 이 친구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라는 게 확인 가능해요.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 뭐였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는 거였죠? 자, 윗변을 10으로 잡을게요. 10 더하기 12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해주는 거였죠? 높이가 2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온다 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바로 해볼게요. 자,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은 22가 되고요. 22 곱하기 22 나누기 2, 22 곱하기, 자, 나눗셈과 곱셈은 어떤 거를 먼저 계산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나눗셈을 먼저 해볼게요. 1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세로셈으로 쓰지 말고 가로셈으로 이 곱하기 11을 나눠가지고 쓰도록 할게요. 22 곱하기 10 더하기 22 곱하기 1로 나누어서 쓰도록 할게요. 21을 처음부터 11번을 더하나 21을 10번 더하고 21을 한 번 더한 거를 마지막에 더해주나 계산 결과는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10은 220이고요. 22 곱하기 1은 20이니까요. 결국에 220 더하기 22가 돼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242가 된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개념부터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개념 배운 거 철저하게 복습하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개념 강의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